최민식 씨의 발언 이후 영화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티켓 값이 비싸다는 측과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장이 좀 다른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최민식 씨는 이제 비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젠 옛날같이 영화가 경쟁자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른바 이제 OTT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저희 집 TV 옛날에 20인치였거든요. 지금은 뭐 몇 인치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80인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극장 가서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영화 티켓 값이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2019년에 12,000원이었는데 매년 1,000원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0년에 13,000원, 2021년 14,000원, 2022년 15,000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최민식 씨의 우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는 아니다, 이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가격이다. 뭐 극장은 뭐 땅 팔아 가지고 땅 파서 그 장사하냐 이런 말씀들 갖다가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병태 교수님 말씀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는 게, 이병태 교수님이 티켓은 그냥 미끼 상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팝콘이나 뭐 그 음료수나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미끼 상품이면은 좀 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그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극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담합 같은 카르텔 같은 그런 시장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장 왜곡에 의해서 매년 1,000원씩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주말 기준으로 영화 티켓값 1인당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영화를 보게 되면 팝콘이랑 콜라까지 보면 한 5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영화관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공정위에서 그렇다 보니까 영화관 세 곳 담합 의혹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공정위에서 그것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또 사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영화관을 이용하면서 했던 이용 가격에 비추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했고요. 이게 그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이 그 영화 산업 환경 자체가 변한 것은 맞지만, 가격이 이렇게 일제히 같이 오를 때는 어떤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런 부당행위, 특히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게 되는 조항이 있고요. 그걸 일반적으로 담합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그런 조사를 해보면 이게 각 그 상영관, 영화관들이 개별적 행위에 의해서 우연하게 그렇게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일정 정도 상호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일정 가격을 정해놓고 같이 단계적으로 올려간 것이냐에 따라서 이 담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최근에 단기간에 오르는 과정에서 담합에 의심이 있다는 의혹은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CGV가 오늘부터 나흘간 영화를 반값에 관람할 수 있게 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 관람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갑죠. 그래서 이제 영화 산업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제작사, 배급사 등과 협의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부터 29일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흘이 될 것 같은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7시, 오후 5시부터 21시 오후 9시까지만, 그것도 아주 좀 그 좋은 영화라기보다 시설이 좋은데 아니고 그냥 2D 영화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7,000원이면 굉장히 이제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영화 티켓값 논쟁 어떻게 또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BTS 멤버 슈가 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전동 스쿠터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BTS 멤버 슈가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경찰에서 나온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고 경찰서 바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유 있을까요? 맥주 한 잔만 드신 게 맞으실까요? 탈퇴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나와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또 자필 사과문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슈가 씨 같이 이렇게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를 본인이 냈을 때 그 사회적 파장이나 이런 고려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단속됐을 때 맥주 한 잔밖에 안 마셨다고 했는데 만취 상태였고요. 전동 킥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쿠터였죠.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주행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최초에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그 소속사에서 했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진작에 빨리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했으면 되는데 이 경찰 조사까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안 밝히고 아마 경찰 조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힐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처신이었고 잘못된 해명이었다는 내용을 사과문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슈가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내릴 처분에 대해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절차 밟게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행정적으로는 면허 취소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사회복무요원 신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징계로 인해서 복무 기간이 연장될지 이 부분에 병무청의 처리 결과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번에는요.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는 소식 외신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로프가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건가요? 그 파벨 두로프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84년생이니까 아직 40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개발한 앱이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저도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혐의를 받냐면은 텔레그램이 굉장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예컨대 관리자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범죄에 대한 방조 정도의 혐의로 지금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희한한 거는 이 파벨 두로프가 자신이 프랑스에 입국하면 체포될 줄을 알고 있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거를 알면서도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로 왜 입국했는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텔레그램 관리 부실이라는 이 혐의로 두로프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게 이제 프랑스법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벨 두로프가 어떤 뭐 마약이나 그런 그런 그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가만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